여와랍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자, 현재 시간 2월 21일 오후 6시 51분입니다. 비트코인 4,742만원. 네, 주말간에 비트코인이 끔찍한 이 하락 끝에 현재 약 반등 중에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반등하라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소리가 뭐야? 뭐 전쟁 끝난 거래? 뭐야? 왜 오르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대립 문제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에 있는 이 코인 투자자들에게도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그만큼 우리가 꼭 체크를 하고 해결을 해야 할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주요 뉴스에서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매번 나왔던 이런 금리 인상과 같은 문제들은 쏙 들어간 듯 보여지고 있고, 러시아 사태 뉴스들로 도배가 되고 있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이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너드를 마지막으로 이 릴레이 연설이 끝이 나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자 찾아보니까 좀 힘들더라. 좀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나와줬는데, 시장 참여자들 관심도도 많이 떨어진 듯 보여지고 있고, 어쩌면 저는 지금 이 모든 게 이 미국과 러시아의 계획된 연극, 이 짜고 치는 고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아침에만 해도 이 바이든과 푸틴, 이 주말에 나왔던 건데 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 수락을 했다. 프랑스가 제안을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이 바이든이 밝혔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혼쾌히 만나주겠다, 대화로 풀어보자 라는 입장을 좀 밝혀줘서 좀 이 전쟁에 대한 이런 우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 우려가 조금은 사라지는 듯 보였었는데, 오늘 아침에만 해도 다시 또 이 러시아에서 푸틴이 바이든 회담 구체적인 계획 없다, 하지만 뭐 언제든지 대화는 있다, 이런 또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자, 푸틴은 계속 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생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바이든은 계속해서 아니다, 푸틴 무조건 우크라이나 공격할 거고 많은 그런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미국이랑 러시아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미국과 러시아고, 지금처럼 전쟁할 거다라고 겁 주면서 언론 플레이하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뒤흔들었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샅샅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의 이야기는 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이슈를 핑계로 러시아의 도발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미국은 바이든 민주당의 이 2022년도에 이 중간 선거 때의 지지율 때문인지 옳았구나 하고 받아치면서 이 바이든이 계속 무조건 공격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거다 라면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바이든의 위상이 많이 꺾였고, 그로 인한 이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위상을 최대한 복구시키기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뭐 러시아를 어떻게 하겠다 라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듯 보여지고 있고, 이 당시에 1조 달러를 쏟았지만 얻은 게 없는 전쟁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자, 당시에 대부분의 군사 장비가 뭐 텔레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현재 미국의 이 재정 정책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그리고 인프라 법안, 바이든이 강력하게 밀었던 인프라 법안도 무산이 되면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고, 현재 지금의 이 이슈를 외부의 이슈로 돌리기에는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쟁 이슈로 인한 이 오일의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석유와 천연가스 최대 생산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우크라이나를 중심에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구도로 가게 된다면 가장 큰 에너지원인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러시아도 언급드린 미국의 수혜와 동일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자, 아울러서 우크라이나를 국제분쟁의 장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우크라이나의 이 나토 가입을 지연시키는 목적도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러시아 지수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시장의 회복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장의 이런 러시아와 미국 간의 이 군사적 대립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문제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은 24일 정상회담에서의 결과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24일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이익을 원해서라도 계속해서 이런 말장난을 하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도 보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1월 10일에 나왔던 저점 라인인 달러 기준으로 39,650달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 라인을 몸통의 형식이 아닌 꼬리의 라인으로 바로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와 주었고, 이 구간을
한 번 더 지지 받아주는 유의미한 지지선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더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종목 보유보다는 현금 보유로 가져가는 게 전략적으로 가장 베스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피보나치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 고점과 단기적인 바닥 라인을 여기로 잡았을 때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줬을 때 최대 우리가 하락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구간이 0.382 구간입니다. 현재가 딱 0.382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 라인,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을 이미 깨고 내려왔고 0.382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 매물대 라인을 이미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은 이 지지는 저항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뚫지 못하고 39.5K 라인을 뚫고 내려와서 이 라인을 저항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이 매물대 라인, 여기를 한 번 더 테스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고, 여기서 종목을 계속 잡고 있는 것보다 더 괜찮은 라인에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를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흐름이 저번 영상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복기를 해보면은, 현재 여기가 이 외바닥의 형식으로 올려준 상승이 나와 주었고, 이 위에서 이 매물대를 다져주는, 이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은 이 밑에서 바닥을 한 번 더 보는 흐름, 이렇게 바닥을 한 번 더 만들어주고 추진력을 만들어줘서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 그 흐름이 이전에도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매물대는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강한 상승의 추진력을 만들어줍니다. 거의 2달가량의 매물대를 만들어줬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을 테스트하는, 바닥을 계속 다져주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상승이 나와주면은 전고점을 뚫는 상승까지도 나와주는 겁니다. 지금이랑 가장 비슷하게 나와주는 그림이 이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빅쇼트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외바닥으로 상승을 해줬던 그때 흐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바닥을 바로 반등 보여주는 V자 반등의 형식으로 외바닥으로 올려주다 보니까 이 위에서 이 바닥의 힘을 다져주기 위한 이 매물대 작업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박스권의 형식으로 대략 2달이 넘는 83일 동안 이 매물대 작업을 해주고 한번 상승을 올려준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강한 상승이 나와줍니다. 결국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라인을 정말 중요한 라인으로 봤었고, 저는 여기서 무조건 반등이 나와줄 거고, 이 위에서 물량 작업을 해줬을 때 그때는 강한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때 이 매물대 작업을 이 위에서 해줬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바로 조정을 끝내고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뚫지 못하면은 이 바닥을 보러 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 바이든과 푸틴은 오히려 지금의 이 국면을 즐기고 있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손해볼 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득이 될 게 전혀 없는 전쟁까지는 이르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 전쟁보다는 지금처럼 분쟁 상황만 꾸준히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금리 인상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준에서 이번 3월에 얼마를 올릴지, 혹은 올해 몇 번이나 올릴지 전혀 예상 못하도록 계속 불확실성이 가득하게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 연준이 이번 3월에 금리를 0.25% 또는 0.5%를 올린다 라고 확실하게만 정해준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서 올라갈 확률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 12월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그때는 다시 또 무적의 치트키 선 반영으로 반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또 불러줄 수도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있듯이 이 하락에 대한, 긴 하락에 대한 되돌림은 분명 나와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되돌림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 분명 충분한 상승분은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슈가 최대한 빨리 해결이 돼야 되고, 그 이슈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종목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힘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